금요일 사건 반장 한참 방송하고 있는데 이 속보가 떠가지고 이건 또 무슨 일이냐 막 저 개인적으로 막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었거든요. 네, 이 사건은 지난 금요일 오후 6시 반쯤 부산 북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습니다. 40대 남성은 빌라 공동현관 앞에서, 60대 남성은 빌라 3층 복도에서, 또 초등학생 여자아이는 집에서 각각 발견됐는데요. 40대 남성은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에서 나온 지문과 일치해서 경찰이 가해자로 보고 있는 60대 남성은 복부를 크게 다쳤는데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흉기에 찔려서 다친 초등학생 여자아이는 숨진 40대 남성의 딸입니다.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놀라서 집으로 피신하던 중에 공격을 당한 걸로 보이고요. 숨진 40대 남성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던 길에 변을 당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반려견, 산책.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역시 또 반려견 때문에라고 저희가 잡아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두 사람, 그러니까 60대 남성, 40대 남성이 같은 빌라에 살던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60대 남성이 3층에 살았고요. 이 40대 남성이 그 위층에서 살았는데 위층 남성이 한 4, 5년 전부터 베란다에서 이 소형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 이후로 60대 남성이 그 냄새나고 뭐 소리도 시끄럽고 고통스럽다라는 얘기를 이웃들에게도 자주 했답니다. 그리고 두 남성이 그것 때문에 종종 말다툼도 벌였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2022년에 이 3층에 살던 60대 남성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사실은 되는 듯 했다고 합니다. 일단락이 안 됐으니까 이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사를 갔는데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사 간 곳에 이 60대 남성의 지인이 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계속 지인은 살고 있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인도 이 악취, 반려견 관련된 고통을 호소했고 지난 7월에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경찰이 어떤 행동을 민원이 들어와도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경찰 관계자는 상담 정도밖에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60대 그 남성 이사는 했지만 지인이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씩 지인의 집 방문을 했다고 하고요. 자신이 살던 집이죠. 그리고 또 이 악취 신고도 있었다는 것을 일단은 알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자, 경찰은 뭐라고 하나요? 네, 경찰 관계자는 반려견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건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살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더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가해자 주변 인물 탐문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계획성 여부 등을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교수님, 이 지금 가해자가 이 집에 살고 있던 게 아닙니다. 우리 한참 전에 이사를 갔어요. 잠깐 오기는 했었지만 본인이 사는 집에서 벌어지는 그 풍겨오는 냄새도 아니고 그 스트레스도 아닌데 무슨 억하심정에 사람을 죽이느냐 말이죠. 저 솔직히 반려견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그 의견들 또 진술을 갖다가 종합을 해보니까 사건 당일에 이 70대 지인 집에 이 60대 남성이 죽을 사들고 병문안을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70대 그 남성이 좀 건강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부식가게 가가지고 채소를 사고 오는 길에 딱 그 피해자인 그 40대 남성과 맞닥뜨렸는데 거기에서 어떤 그 시비가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가해자가 즉 이 범행을 저지른 이 60대가 지금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범행 동기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단 흉기에 그 사람의 지문이 묻어 있고 또는 그 사건 현장 상황을 종합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 살인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입건한 그런 상태고요. 지금 뭐 층간소음이냐, 뭐 채무 관계가 있었느냐, 뭐 여러 가지 범행 이유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경찰이 또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가해자의 어떤 그 정신질환 문제가 혹시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갖다 포함을 해서 지금 범행 동기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경찰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로 저는 보는데 그 70대 그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분 있잖아요. 예. 그분하고 그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그 경찰이 확인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범행 동기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동기 못지않게 이 범행 도구 있잖아요, 양 변호사님. 이걸 미리 준비했는지 아니면 뭐
뭐 시비가 붙었는데 그냥 옆에 있는 걸 집어 들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근처 가게 같은 곳에서 산 것은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70대 지인, 그 지인 집에서 가져온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원래 처음부터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자기 집에서 챙겨온 거냐? 물론 그 가능성도 배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흉기를 어떻게 구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흉기로 먼저 40대 남성을 공격한 다음에 스스로 자해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 현관에 CCTV도 없고요.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라서 당최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대부분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시잖아요. 강아지가 짖다 보면 그 소리, 또 여름이니까 또 뭐 냄새가 악취가 더 심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목격자입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그 숨진 40대 남성의 딸. 그런데 사건 현장에 직접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충격이 크다고 하는데요. 자, 경찰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1층에 써졌고 그 뒤따라가지고 딸이 나오다가 그걸 본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걸. 보니까 놀래갖고 자기 집으로 피신을 하고 집에 와보니까 자기도 여기 뚫려 있는 거예요. 딸이 지금 그 심리적으로 지금 굉장히 쇼크 받고 있고. 아유, 진짜 저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딸이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놀라서 집에 가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찔렸다는 거예요. 아유, 그거를 모를 정도니까 지금 이제 그 이 딸의 어떤 그 심리적인 트라우마 앞으로 이 반드시 어떤 치유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